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쓴이의 주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기주장 강한 눈, 코, 입 모두 화면 앞으로 당기고 집중합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 파악하기입니다. 잠깐 퀴즈를 풀어볼까요? 차는 차인데 바퀴가 없는 차는? 아차, 아닐걸? 녹차나 보리차 같은 마시는 차입니다. 맞아요. 상은 상인데 내가 매일 받는 상은? 비상,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전기는 전기인데 읽을 수 있는 전기는? 정전기? 아니야. 위인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그럼 지금 나온 차, 상, 전기와 같은 낱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조금 어렵나요? 정답은 동영어입니다. 글자만 같고 뜻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낱말이라고 배웠었죠. 그럼 다음, 먹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밥을 먹다입니다. 마음을 먹다입니다. 마침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럼 탔다라는 말을 듣고는 무엇이 떠올랐나요? 나무가 탔다입니다. 얼마 전 산불 난 게 생각났어요. 작년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피부가 까맣게 탔던 게 떠올랐어요. 네, 그랬군요. 둘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네요. 그럼 먹다나 탔다와 같은 이런 낱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이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글자도 같고 뜻도 서로 관련 있는 낱말은 다이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 파악하기.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이 바로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학습이 잘 이루어지겠죠? 과연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고 방금 퀴즈에서도 나왔던 동영어와 다이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글 안에서 동영어, 다이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해보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152쪽을 보세요. 1번.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에 주의하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이 바로 방금 나왔던 동영어와 다이어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고 활동을 하면 될 거예요. 이 글은 길고 복잡한 편입니다. 이럴 경우 글을 읽기 전 제목과 그림을 보며 내용을 짐작해 본 뒤에 읽으면 글이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된답니다. 글을 읽을 땐 영상을 멈추고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며 읽는다고 해도 다 읽고 나면 주의를 기울였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영어나 다이어를 발견하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가며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다 읽었나요?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답해봅시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야 하는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야 하는 질문은 글 안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며 글 안에 문제와 답이 함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보고 참고하여 만들어 봅니다. 어린이를 고려한 뿅뿅뿅뿅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땡땡땡땡은 무엇인가요? 글을 집중해서 읽었다면 초성 부분은 바로 적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읽고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만들어야 하는 질문은 글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답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즉, 더 생각하고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참고할 질문을 보여드립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꿀꿀꿀꿀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글에서 나온 것 말고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쿵쿵쿵쿵은 무엇이 있을까? 가급적 스스로 질문을 만들되 어려울 경우 선생님 질문을 참고하여 만들고 질문을 만든 뒤에는 스스로 답을 해봅시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에 나온 동영어나 다이어를 알아봅시다. 1번. 동영어나 다이어를 찾아 써보기. 우리가 아까 글을 읽을 때 동영어나 다이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읽기로 했었죠? 표시해 놓은 낱말을 옮겨 적어봅시다. 아까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다시 표시해가며 읽어보세요. 그럼 글을 살펴보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52쪽 사고라는 낱말을 찾을 수 있었죠? 다음 153쪽에서 찾아보면 일어나지입니다. 다니는입니다. 턱입니다. 네, 잘 찾아주었어요. 그럼 154쪽에서는요? 도로입니다. 가시는입니다. 길입니다. 우리입니다. 네, 모두 잘 찾았습니다. 그럼 찾은 낱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고, 일어나지, 다니는, 턱, 도로, 가지는, 길, 그리고 우리까지 낱말을 보고 하나의 뜻만 떠올라서 왜 동영어지? 다해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뜻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동영어와 다해어를 적어보겠습니다. 낱말을 적을 땐 있는 그대로 적기보다는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 형태, 즉 기본형으로 적어야 나중에 사전을 찾아볼 때 편리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맞게 적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설마 도로를 한 번 더 적은 친구는 없겠죠? 도로라는 낱말은 이미 나와 있으니 다른 낱말들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 3번에 2번. 찾은 낱말로 낱말 그물을 만들어 보세요. 낱말을 하나 고르고 낱말 그물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보기에서는 일어나다라는 낱말을 골랐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사전에서 일어나다의 뜻을 찾은 뒤 각각의 뜻을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이렇게 각각 낱말의 뜻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낱말 그물입니다. 낱말 그물을 만들기 전에 보기에 나온 일어나다가 동영어와 다이어 중 어떤 낱말인지 알아볼까요? 뜻이 서로 관련이 없으면 동영어 관련 있으면 다이어라고 배웠는데 도기에 적힌 뜻은 모두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니 다이어입니다. 네, 국어사전에도 동영어와 다이어는 다른 방식으로 적혀 있다고 배웠죠. 어떤 방식인지 기억나나요? 힌트를 주자면 동영어는 글자는 같으나 뜻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각각 낱말을 따로 적은 뒤 뜻도 그 아래에 따로 적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아, 다이어는 글자도 같고 뜻도 서로 관련이 있으니 한 낱말 아래의 뜻을 같이 적어 놓는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낱말 그물에 적혀 있는 뜻과 사전에 적혀 있는 뜻을 비교한 결과 일어나다는 이렇게 다이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다를 제외한 낱말 중 하나를 골라 보기 아래에 있는 칸에 적고 낱말 그물에 그 뜻을 찾아 적어봅시다. 저는 우리를 골라보았습니다. 네, 그럼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도 다른 쪽에 적어보세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동영어일까요? 다이어일까요? 헷갈릴 땐 무엇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일어나다와 달리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과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 각각 다른 낱말 아래에 적혀 있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영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말풍선을 보면 짝과 함께 서로 낱말 그물을 확인해 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옆에 짝이 없으니 문장 예시를 통해
우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활동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린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한다. 여러 사람을 뜻하는 문장이죠. 내가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자 아기 돼지들이 도망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장소를 뜻하는 말로 앞에 우리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자, 낱말 그물 만들기 활동은 잘하고 있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뜻을 적으면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좋다고 했었죠. 근데 국어사전 찾아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는 친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검색창에 네이버 국어사전이라고 입력합니다. 다른 인터넷 사전에 비해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골라보았습니다. 둘째, 검색 결과를 보면 맨 위에 네이버 국어사전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인터넷 국어사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셋째, 국어사전 검색창이 보이죠? 여기가 궁금한 낱말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넷째, 궁금한 낱말을 입력해봅니다. 다섯째,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궁금한 뜻을 다른 곳에 적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동영어와 다해어 모두에 해당되네요. 우선 맨 위에 있는 뜻을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뜻이 맨 위에 적혀 있거든요. 사고의 첫 번째 뜻은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다해어 낱말 그물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아래 적혀 있는 뜻을 적고 동영어 낱말 그물을 만들고 싶다면 아래 따로 적혀 있는 낱말의 뜻을 적어야겠죠. 선생님은 동영어 낱말 그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의 뜻은 생각하고 궁리함이네요. 다시 한번 국어사전의 낱말 표기 방법을 정리하자면 각각의 낱말과 그 뜻을 따로따로 적어놓은 것은 동영어이다. 그래서 사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뜻의 사고와 생각한다는 뜻의 사고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따로 나와 있다. 한 낱말 아래에 여러 개의 뜻을 적어놓은 것은 다해어이다.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과 사람에게 해를 입힌 나쁜 짓은 서로 관련이 있고 비슷한 뜻이므로 한 낱말 아래 같이 나와 있다. 이제 국어사전으로 단어의 뜻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에 나온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이 활동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이 이 문장에 어울리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쓰인 낱말은 일어나다, 쓰인 문장은 우리 모두 노력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사전에서 찾은 뜻은 누웠다가 앉거나 서다, 잠에서 깨어나다, 어떤 일 생기다.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도 일어나다라는 낱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일어나다는 서술어이면서 주어인 교통사고가 어찌 됐는지 설명하고 있군요. 그럼 주어인 교통사고와 호응하는 뜻을 가진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교통사고가 앉았다 서다. 뭔가 어색해요. 2번, 교통사고가 생기다. 잘 어울려요. 그럼 둘 중 이 문장에 어울리는 일어나다의 뜻은? 두 번째 뜻입니다. 네, 교통사고와 더 어울리는 뜻은 바로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죠. 그럼 아래 4번에 1번 빈칸에 적어봅시다. 다 적었으면 아래 4번에 2번을 봅니다. 방금 한 활동을 정리하는 순서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문장에서 그 낱말 대신 어떤 낱말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파악이 되더라고. 네, 방금 전 일어나다라는 단어도 이런 방법으로 파악해보았었죠.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어사전에서 어울리는 뜻을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 찾아보기도 쉽죠. 또 있을까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있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앞뒤 문장 또는 앞뒤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서도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일지라도 어렵지 않게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동영어와 다이어 그림카드 찾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부침 16, 17쪽에 있는 그림카드를 뜯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꼭 놀이를 해보기 바랍니다. 놀이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놀이를 마치면 아래 2번 빈칸에 여러분이 찾은 동영어나 다이어를 쓰고 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쓰다와 깎다를 찾았습니다. 네, 그럼 그 단어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말해 볼까요? 시우는 산책하러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갔습니다. 연우는 엄마를 도와 감자를 깎았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림카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동생과 해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 놀이할 가족이 없다면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부록의 그림카드를 보며 나란히 놓인 두 그림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찾아주세요. 먼저 1번 그림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힌트 나갑니다. 그럼 이번에 들어갈 낱말은 3번에 들어갈 낱말은 4번에 들어갈 낱말은 5번에 들어갈 낱말은 6번에 들어갈 낱말은 7번에 들어갈 낱말은 8번에 들어갈 낱말은 '나의 결과는 세개 미만.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실망이야. 지금 당장. right now. 다시 푼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